노소영 관장한테 생활비를 끊고 그리고 카드를 정지하고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공식 행사에 상간녀인 김희영 씨를 데리고 대동하고 나와가지고 공식 행사에 또 참석을 하고 지급해야 될 재산 분할금은 1조 3,808억. 그래서 자, 오늘의 본격 주제입니다. 상간자의 피고는 원고 소장을 받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건지, 소장받은 피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보통의 경우 상간자 소송도 두 가지로 나뉘죠. 진짜 억울한 소송과 가짜로 억울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진짜 억울한 경우는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을 때가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밥 한 번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간녀 소장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했었던 사건 중에서는 남자분이 여러 명의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의 여자와 뭐 모텔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 봤을 때는 이 여자가 저 여자인 줄 안 거죠. 그래서 소송 중에 다른 증거가 나왔는데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기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너무 억울하죠. 있었던 사실 입증하는 건 사실 좀 쉬워요. 근데 없었던 일을 없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원고가 청구를 하면서 제시하는 그 증거들이 본인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입증을 잘 하면 충분히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억울하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원고 측한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큰데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었던 사건 중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모텔에 갔다면서 주장을 하고 부정행위를 뭐 상당 기간 오래 했다 이렇게 한 소장을 들고 오셨는데 본인은 정말 이 남자랑 최근에 그냥 밥 한 번 먹은 게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입증하실 수가 있어요 하니까 카톡 내용이라든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이제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만난 증거를 제출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이 이제 막 모텔 CCTV 이런 거 막 증거보전 신청해서 받은 내용들을 막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맞춰보니까 저희 의뢰인이랑 얼굴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해서 기각시켜 드린 적도 있어요. 멀리서 찍으면 얼굴이 분간이 안 되거든요. 멀리서 찍으면 분간이 안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걸 또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피고들 중에. 저번에 제가 했었던 사건 중에서 의외로 또 부정행위 많이 일어난 장소가 사람들 많이 안 다니는 주차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공원 옆에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차들 많이 대놓고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사실은. 그때는 제가 원고를 드렸는데 그 차를 쫓아가서 그 차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대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동을 하지 않아서 이제 그 차 곁으로 갔죠. 근데 열으라고 하니까 문을 열질 않는 거예요. 문이 잠겨 있고. 그래서 돌로 차 앞 전면부 유리창을 깼습니다. 깨서 바로 옆에 또 같이 간 사람이 있어서 그걸 또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서 차가 막 급하게 출발을 해서 이렇게 바로 도망을 갔어요. 저희가 소장에 그걸 냈더니 하는 얘기가 저 엉덩이가 내 엉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이런 거를 또 악용을 해가지고 저게 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사건은 뭐 그것만 증거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또 해가지고 인정받았습니다. 엉덩이가 진짜 엉덩이가 보이는데 증거 사진에 근데 이 엉덩이가 자기 엉덩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찍은 사람이 남편분이었고 아내분의 부정행위 현장을 덮치러 갔는데 찍힌 엉덩이는 상간남의 엉덩이였습니다. 다음으로 또 억울한 경우는 유부남 유부녀인지 몰랐을 때가 있어요. 당연히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성관계를 해야지 그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유부남이 정말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남자가 돌싱이라고 속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결혼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혼을 했고 이게 뭐 주위 사람들만 알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돌싱인 걸 속이고 여성분한테 접근을 해서 그 부분을 주장을 해가지고 피고를 대리했었거든요. 근데 피고가 정말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또 잘 대리를 해드려서 기각을 시켜드리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는 스킨십 정도에 따라서 만약에 성관계까지 나아갔다 그러면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만난 기간이나 만나게 된 경위 뭐 이런 걸 좀 따질 것 같긴 한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나오고요. 오랜 기간 만났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1500만 원, 2000만 원도 나옵니다. 원나잇 하면 한 5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원나잇이 단순 성관계의 목적으로 그날 만나서 그날 그냥 성관계를 하고 끝났는데 알고 보니까 뭐 유부남 유부녀였다 그랬을 때는 그렇게 금액이 크진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만나다가 한번 이렇게 성관계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혼인이 파탄난 경우 그런 경우에도 위자료가 기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두 가지로 또 나뉠 수가 있어요. 이미 이혼이 파탄이 났다는 거는 진짜
이 혼인관계가 뭐 몇 년 전에 이미 다른 사유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이 났고 별거한 지 뭐 수년이 지났다든지 이런 경우에 법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와 전혀 무관한 사유로 인해서 파탄에 이르렀다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기각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상간자들은 원고하고 그 배우자가 이미 파탄 났다고 했다. 파탄 나지 않았으면 날 만났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별거를 하고 있는 사이가 아니라 동거를 하고 있는 사이면 법원에서 부부 사이의 일은 굉장히 내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동거를 하고 있는데 단순 파탄 났다는 배우자의 말만 듣고 이렇게 성관계까지 나아갔다면 그걸 법원에서 인정해가지고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 경우는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별거를 하고 있는지 동거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기각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미 파탄이 난 증거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원고와 배우자가 이미 파탄이 났고 이제 앞으로는 서로 뭐 사생활 터치하지 말자든지 뭐 이런 카톡이 있다든지 아니면 녹음이 있다든지 남남처럼 사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 중에 부정행위를 한다면 그건 대부분 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탄 났다라고 해서 협의혼 진행 중일 때 부정행위한 게 위자료 책임 인정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게 있는데, 뭐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는 서로 양쪽이 뭐 이혼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제 제3자를 만나는 게 이 혼인 파탄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위자료 책임 인정되지 않아요. 근데 뭐 당사자 한쪽만 원하는 경우, 원고는 이혼하자고 하는데 피고는 이혼 안 한다고 한다. 근데 원고가 그 다음에 만났다. 그랬을 때는 부정행위 책임 인정됩니다. 근데 또 하나 또 문제가 되는 게 협의혼 했을 때, 협의혼 제출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 만난 경우에, 그런 경우에 부정행위 책임 인정되냐? 저희 법원에서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협의혼의 그 숙려기간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 숙려기간은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기간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혼인관계를 회복해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는 의미라는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법원은 협의혼 기간 중에 다른 사람 만난 것도 부정행위로 보고 있고 상간자한테도 그 책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